네,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추천해드렸던 종목에 대해서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새롭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1월 12일에 매수했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오늘 장중에 고가 4% 가까이 올랐고요. 좀 윗골이 달긴 했지만 86,600원으로 여전히 수익권이시고요. 수익률 20% 넘게 달성한 종목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예. 네,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요? 방산주로 많이 유명하죠. 네. 우리가 이제 그 한국의 로키드 마틴을 표방하면서 하나그룹이 이제 방산 쪽에 주력으로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 네. 그리고 이제 뭐 연초부터 폴란드 쪽에 방산 수출 뭐 이런 뉴스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뭐 가장 큰 수혜주 중에 하나죠. 이제 K9 자주포를 생산하고 있는 하나 테크윈을 이제 그룹사로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 사실 이제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단기적인 측면보다는 이제 중기적인 그런 흐름을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미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목표가 한 82,000원대 이미 돌파를 했고 이제 9만 원까지 터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개인적으로 최근에 방산주들이 뭐 기대를 많이 했지만 주가가 가지 못했던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언론을 통해서 알려져 있는 폴란드 쪽의 방산 수출이 일부 1차 계약이 진행이 됐지만 지금 2차 계약에 상당히 좀 난항을 겪고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소개된 그런 물량보다는 많이 축소가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변수가 많다는 점을 좀 하나 참고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또 하나는 이제 그래도 또 하나 이제 호재거리로 볼 수 있는 거는 루마니아 쪽에서 아직 물량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추가 수주 가능성이 좀 부각이 되고 있다는 점. 그래서 그런 측면을 본다면 중기적으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좀 계속적인 상승 흐름세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 다만 이 단기적으로는 최근에 시장이 조금 조정받고 대형주들의 어떤 수급 물량들이 지금 꼬이는 이제 그런 측면을 봤을 때에는 당장 여기서 계속적으로 상승하기보다는 조금 횡보 내지 조정이 좀 필요한 구간에 좀 접어들지 않았냐. 기술적으로 놓고 얘기를 드려도 뭐 주가 흐름 좀 보면은 연초만 하더라도 지금 이미 그 주가 자체가 지금 이제 6만 원대, 7만 원대에서 지금 이제 한 9만 원대까지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부분도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우리가 좀 길게 보자면 작년까지 포함시키자면 이미 주가 수준이 그 작년 그 9월달 가격을 돌파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미 대형주들이 어떤 중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물량들이 일부 좀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하지만 여전히 뭐 어떤 호재나 또 재료 그리고 이제 하나그룹이 뭐 대우조선 해양을 인수하고 새롭게 이제 잠수함 시장도 확대가 되고 있다는 점은 중기적으로 긍정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보유를 해서 좀 더 길게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시장과 함께 조금 약간 쉬었다가거나 좀 조정을 줄 수 있다는 점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그 짧게 보실 분들이야 뭐 오늘 이제 9만 원 터치를 했기 때문에 뭐 일부 이익 실현을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뭐 한 8만 원 초중반대에 내려온다 하더라도 그게 문제될 건 없다라고 좀 보여주고 뭐 지금 현재 구간에서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내심 뭐 개인적으로는 한 10만 원이나 11만 원대까지 좀 욕심을 내고 싶은 이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보기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성격으로 계속 좀 지켜보자라는 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 방산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였습니다. 해외 수주 모멘텀 가능성이 있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상승세 이어질 것으로 말해주셨는데요. 다만 단기 측면에서는 현재 시장이 조정받는 국면인 만큼 이런 대형주 위주로 수급 물량이 이탈 추세가 나와서 조정 구간에 나올 수 있다 말해주시면서 장기로 10만 원, 11만 원 선까지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AS 종목입니다. 1월 26일에 매수했던 로봇 관련주 로보티즈인데요. 오늘 SBB테크 이런 필두로 로봇 관련주 강세 보이면서 장중에 15% 터치, 마감도 9% 넘게 상승하며 끝냈습니다. 로보티즈 지난 방송 때 한 번 더 상방 열려 있다 말해주셨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워낙 이제 1월달에 이제 그 테마 쪽으로 얘기하자면 로봇하고 인공지능 관련주들이
고공행진을 했죠. 네.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차익 물량이 좀 나오는 네. 이제 그런 구간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오늘 소식이 한번 나왔습니다. 오늘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자율주행 로봇의 도로가 아닌 일반 보도 쪽에 통행이 가능하도록 한 이런 도로교통법 개정안 통과 소식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본회의를 통해서 법안이 확정되는 때까지는 앞으로 추가적인 부분들을 살펴봐야겠지만 어쨌든 이런 자율주행 혹은 서비스형 로봇들이 이런 이제 일반 도로가 아닌 보도에서도 주행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점, 이런 재료는 계속 살아있다는 그런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로봇 시장 자체가 워낙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고 삼성도 이쪽 시장을 육성하고 있다는 그런 재료들. 그리고 이제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로봇, 우리 사람으로 치면 관절이라고 하죠. 관절을 만드는 감속기를 만드는 그런 이제 회사이기 때문에 로봇 시장 성장과 함께 수혜가 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잠깐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연초에 지금 22,300원 있던 주가가 2월 초 34,000원 고점을 찍고 최근에 좀 조정을 줬습니다. 많이 올라갔으니까 조정을 주는 건 당연하겠죠. 근데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로봇 시장 자체가 지금 여전히 전망들이 굉장히 좋고 또 시장 최근에 어떤 투자나 또 이쪽 서비스형 로봇과 또 의료용 헬스케어 시장까지 확대가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산업용 로봇이라고 하죠. 요즘 물류나 이쪽에 굉장히 로봇 사용, 그다음에 공급 비중들이 굉장히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혜들을 본다라면은 금년 내에도 상반기뿐만 아니고 하반기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만한 게 로봇 관련주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제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감속기 부분, 이쪽이 이제 산업용 로봇의 어떤 물량 수주들, 이쪽 실적들도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재료가 나오면서 오늘 불끈 하긴 했지만 일단 오늘 재료 이슈, 그다음에 도로교통법 개정안 때문에 오르긴 했지만은 시장이 좀 약세가 되면 아무래도 이런 이슈성 관련된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또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요거를 감안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기술적으로 3만 원대로 올라왔지만 좀 안착을 못했다는 점, 내일도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시간이 좀 걸릴 빨리 가면 좋겠지만 시간이 좀 걸린다 하더라도 충분히 요 3만 4천 원대 전고점 부분들은 한번 돌파할 여력은 아직도 가지고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내일 더 가면 좋겠지만 설사 못 간다 하더라도 로봇 관련된 종목들은 로보티즈뿐만 아니고 여타 종목들도 최근에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단기 스윙적인 그런 관점 혹은 4, 5월 때까지 보는 관점에서는 조금씩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하는 그런 전략들 같이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보티즈 로봇 시장 전망이 좋다 말해주시면서 금년 내 이 하반기까지 관심을 갖고 보자고 말해주셨습니다. 34,000원 선인 전고점 돌파 여력 있는 만큼 조금 더 길게 가지고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2월 2일에 매수했던 강원에너지입니다. 2차 전지 중에서 좀 후발주자로 리튬 관련 주로 말해주셨는데요. 오늘 7% 가까이 장중에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강원에너지 또 어떤 전략 말해주실까요? 예, 그러니까 오늘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로봇 관련주도 그렇고 네. 또 강원에너지도 그렇고 장중에 좀 상승 시도를 했다가 시장이 워낙 네. 투자 심리가 안 좋고 빠지다 보니까 이 상승폭을 반납하고 좀 밀리는 그런 종목들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오늘 강원에너지도 이제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2차 전지 관련된 이슈들 또 성장성, 그리고 이제 강원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리튬 소재주로서 최근에 많이 부각이 됐었는데, 사실 선발 주자라고 표현할 수 있는 종목이 이제 금양이라는 종목이 있겠죠. 그쪽 종목들이 굉장히 강했고 뒤따라 움직이는 그런 성향들,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주가 흐름이 조금 지지부진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양극재 쪽의 시장 종목군들이 먼저 움직이고 일부 소재 종목들이 뒤따라 움직이는 그런 경향을 보이면서 좀 지지부진했다가 움직임이 좀 나왔었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전체 시장이 수급이 꼬이면서 조정을 받는 그런 흐름 때문에 뭐 많은 500원까지 돌파 시도가 나왔다가 좀 대밀렸던 부분 이게 좀 아쉽긴 하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여기서 뭐 크게 빠질 상황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이제 자회사인 강원 이 솔루션이 본격적으로 이제 수산리튬 양산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에코프로 관련된 공장 증설 뭐 이슈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이쪽 리튬 관련된 어떤 수주 모멘텀 그리고 이제 공급량 확대에 따른 어떤 매출 증가 이런 부분을 본다라면은 뭐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부담이 된다라면은 좀 조심을 해야겠지만 상대적으로 크게 오르지 못했다는 그런 측면은 나쁘지 않다는 점. 다만 후발주 성격이기 때문에 어떤 시장 투자 심리 그리고 이제 오늘 전체적으로 양극재 관련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최근에 많이 올랐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따라서 그런 영향 후발주 성격의 종목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영향을 같이 받고 있다는 점은 좀 아쉽긴 하겠지만은 뭐 여전히 메리트는 남아 있다. 그래서 일단 뭐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보유는 하시되 시장이 좀 출렁거릴 때는 상승 시에 조금 부분적으로 이익을 챙기면서 대응하는 그런 전략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AS 진행해 봤습니다. 저희 방송 후반부에는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를 듣고 정답을 아시는 분들 잠시 후 9시 한결선 전문가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추첨 통해서 향긋한 커피 교환권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옵니다.